자, 여러분 보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을 저기에서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복습을 좀 생략하고 바로 그냥 그 4주차 우리 세율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6페이지 펴시고요. 86페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배웠습니다. 중요했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취득시기 어느 때를 취득시기를 볼 것이냐. 올해는 취득시기를 왠지 잘 보셔야 한다고 제가 별표 3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과세표준 또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86페이지 펴시면 제5절 세율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인데, 자, 세율이 예전에 시험에 계속 요 세율이요. 매년 시험에 나오다가 최근에는 세율이 이게 이제 건너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취득세 세율 올해는 역시 별표 3개 하시고 또 역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또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특례세율,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우리가 특례세율은 나중에 배우고, 또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또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배우고, 취득세 가장 중요한 세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암기 방법을 또 스토리텔링으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취득세 세율 별표시 여러분들이 그 제5절 세율에다가 별표시 3개 하시고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우리 세율인데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요. 이걸 한번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일단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비례세율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이 이쪽이고 과세표준이 이쪽이고 세율이 이쪽 그래프면 세율이,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했다. 자, 일반적인 토지를,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4%거든요.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취득세 세율은 4%예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요. 자, 우리가 주로 비례세율은 주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요. 자, 근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또 그 다음에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이런 것들은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억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세금,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비례세율이라는 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취득세 우리가 여기 보면요,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그랬죠, 지금. 자, 보니까 취득세는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되는데, 차등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매매로 취득했다 4%예요. 근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3%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3%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자,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했다?
자,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한번 봅니다.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즉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방세들 다 표준세율에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또 재산세, 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의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데 틀렸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는요, 만약에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자, 요거 시험에 2번 나왔었는데, 바꿔서 나왔는데, 뭘 바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서 나왔겠어요?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겠죠? 아니고,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표준 세율도 적용되고,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 세율도 적용되고, 그러면 높은 거, 중과 세율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자, 높은 세율 적용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취득세 일단요, 세율, 표준세율을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취득세 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그랬죠. 현재 우리 취득세 세율 체계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취득세 세율 부분하고 재산세 토지 이용 구분하는 부분, 토지 이용 구분하는 거,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부분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제 자꾸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자꾸 봐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어려운데 일단 표준 세율 체계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등록세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또 신고 납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러 2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서에 따라서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 물론 등록세에 이제 일부 내용이 통합이 된 건데 어떻든 간에 현재 우리 취득세 세율 체계는요, 예전의 취득세와 예전의 등록세가 자 있었는데 그 세율을 통합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 체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그냥 2%였었어요. 근데 이게 중과세 대상이 아닌 한은 뭐 취득세는 무조건 그냥 2% 세율 정도 됐었는데 등록세 세율이 이게 이제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것을 암기 방법으로 암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통합된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은 세율 체계가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그런 세율 체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 이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암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2%를 플러스해요, 무조건. 그러면 통합된 취득세 현재 세율이 됩니다. 왜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암기하냐면요. 그래야지 이제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나중에 이제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등록세 세율로 암기를 합니다. 자, 취득세 현재 통합된 표준 세율을 옛날 등록세 세율로 암기한다고 했는데요. 자, 갑이라는 어떤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 세율을 자,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도와드리는데요. 어려서 갑은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조실 부모하였다. 자, 우리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그 한국 드라마 속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즐겨보시는 초저녁에 하는 그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드라마는 주로 막장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 속에서 만약에 여자 주인공인데 부모를 여의었다. 그러면 그 드라마 스토리는 뻔해요. 그 천편일률적인데 그 여자 주인공은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일단 예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쾌활 모드예요, 우울 모드예요? 쾌활 모드입니다. 씩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고요. 또 그 여자 주인공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쪽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하고요. 그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를 해야 하나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온갖 저기로 막 못 만나게 방해하고 그러는데 자, 둘이 이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거의 이제 중반부를 지나면 웬 중견 남자 배우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얘가 천의 고한 줄 알았더니 원래 생부가 살아있었죠. 근데 그 생부가 엄청 잘 돼서 나타나요? 못 돼서 나타나요? 엄청 잘 돼서 나타납니다.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 또 악역 맡은 또 주인공이 또 막 못 만나게 반대하고 그러죠. 못 만나게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인데 여자 주인공이면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는 갑은 남자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요.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옛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돼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워봅니다. 기분이 어땠냐면요. 자, 서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자기 피부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이요. 자,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뭘 심었냐면 무 있죠, 무. 무 배추할 때 그 무를 심기로 했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가지고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습니다. 동네 소문 짱 났습니다. 자, 비록 종교학령 못 배웠어도 유식하다고 소문 짱 났습니다. 유식이로요. 유식인데 저희 아버지 바람으로 하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바람으로 하면 유십, 이십이요. 자, 유식이로 소문 짱 났다. 유십, 이십 우리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요. 농사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농민대회를 열렸는데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농민대회. 근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때 유명한 칼국수를 얻어먹고 또 내려오면서 유명한 시계 선물 하나 받았는데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요거 338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삼팔로 하고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삼팔. 자, 그 다음에 상삼팔이고 여기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판 오리지널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다 뭐냐면요. 취득 원인이에요. 앞에 거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03, 빵삼, 03.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죠. 03, 빵삼, 03. 자, 이렇게 해서요.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세법에서 특히 취득세 세율은요.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분율 단위로 되어 있어요. 천분율.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천분율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앞에 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의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뒤에 건 일반적인 경우의 세율이고요.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요 스토리를 일단 외우시면요.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스토리를 외워두시면 많은 분들이
합격생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외워두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엔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스토리를 외워둡니다. 상38, 무동이 815, U10, 18, 03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끝날 때 사진으로 다 제가 필기를 다 해놓으면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스토리부터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다 같이요? 상38, 무동이 815, U10, 18, 03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여러분. 스토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38, 무동이 815, U10, 18, 03식에 이 스토리를 외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 거는 어떤 거냐면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을 했을 때 앞에 거는 예외적인 거라고 했는데요. 농지를 만약에 상속을 취득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상3 1,000분의 3이니까 0.3%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등기병이라고 그랬죠? 아까 옛날 등록세 세율 요거 암기한 거고요. 여기다가 2%를 플러스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등기병이니까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2.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3 2.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을 취득했다면 상38 2.8%입니다. 2.8%고요. 자, 그래서 1,000분의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가 됩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상3 8, 2.8%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무동이 8.15 선언하는데 자,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자, 그러면 무동이 8.15인데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요.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 그러면은 이따가 교재 나오지만 비영리 사업자 그러면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또 뭐 정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합니다.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면 무동이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독지가로부터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기부받아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무동이 2.8%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보세요. 무동이 8.15 1.5%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 무동이 8.15 몇 프로요? 3.5%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이거 유상승계 취득인데요. 매매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요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U10 농지를 앞에 게 예외적인 거 알았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 취득하면 U10 1,000분의 10이니까 요거 1%인데 여기다 이건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예요? 3%입니다. 그래서 자, 농지를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환, 유상 취득이죠? 농지를 취득했어요? U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것을 농지라든가 주택 이외예요. 여러분 주택은 또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이제 볼 거예요. 농지, 주택 이외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U10, 2%에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요? 4%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냐? 그러면 흔히 유상 취득 시에 표준세율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원팔 03식의 원팔 여기서 원은 뭐냐면 원시 취득입니다. 보세요. 원시 취득인데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또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은 원8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원8이니까 2.8%입니다. 2.8%. 1,000분의 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 그 다음에 0,3식에 받고 내려오는데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죠. 03, 빵, 3, 03. 공유물, 여기 보세요. 공유물, 그 다음에 또 합유물,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것들이 있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것을 분할합니다. 요거 분할로 인한 취득 있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요거 2.3%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의 2.3%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지 자유재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요.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거 어떤 거냐. 제일 높은 거 골라봐라.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4%가 U10, 20, 4%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거 무동의 8.15 3.5%예요. 일반인이 지원이나 기부받았을 때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대충 이렇게 순서를 표준세율 가장 높은 것 순서를 대충 가늠하에 놓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취득세 표준세율이 높은 것은 골라라 이런 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상삼하고 0.3이 제일 낮습니다. 또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상속으로 보세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가장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은 상삼인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상삼하고 0.3하고 같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표준세율이 같은 걸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하고 원 8하고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도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봐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외우지 말고 입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툭툭 튀어나오게.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어떻게 읽는다? 시작. 상삼8, 무동이 815, U10, 20, 원8, 0,3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요 스토리를 외우시고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옛날 등록세 세율로 암기했는데요. 여기 일단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럼 암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 3, 8이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 3, 8이요. 자, 농지면 2.3%죠. 자, 농지 이외는 2.8%죠. 상, 3, 8. 이렇게 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농지다. 상, 3,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면 상삼 8, 2.8%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농지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농지의 범위는요. 전답과수원, 목장농지요. 4개 지목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재산세에서 농지 그러면 전답과수원 3개 지목인데 근데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목장농지까지요. 얘네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은 상삼 2.3%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 외 무상취득이요. 자,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독립 8.15, 무독립 8.15요. 그래서 1,000분의 28이니까 2.8%죠. 그래서 무독립 8, 2.8. 농지, 그러니까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이고.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찾았네요, 이거를. 표를 만들다가 이게 바꾼다는 게 못 바꿨네요. 농지 이외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면 자, 무독립 8, 2.8%고 일반인이 취득했을 때 그 외에 일반인이 취득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독립 8, 1호 자 3.5%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취득했다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냐에 따라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비영리 사업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보세요.
종교나 제사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든가 학교 같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의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동의 8, 2로 3.5%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3.5%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때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상취득의 경우요, 무상취득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특별히 취득했을 때는 이제 지금 세율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 미소기에게 증여하면은요 3.5%입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만약에 주택을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은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율을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하는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미소기에 증여한 경우에는 3.5%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이제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해요. 그런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미소기에게 증여하면 3.5%입니다. 나중에 이건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독립 8, 1호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 유상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를 자 보세요.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자, 아까 유상취득 그러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취득이죠. 자, 매매나 교환 등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유시기로 소문 짱났다. 유십, 20이잖아. 유십 1%대 2% 플러스해서 3%고 1천분의 30, 즉 3%고 농지, 주택 이외의 것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유십, 20, 1천분의 40, 즉 4%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유십, 20 이렇게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주택을 우리가 유상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자 달리 적용됩니다. 한번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어떤 수강생분이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1세대 1주택 포함이고 1세대 2주택까지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 자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자, 주택을 여러분 유상거래로 조정상 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2주택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1%예요. 1천분의 10, 1%고. 자, 취득한 가격이 만약에 6억 원 초과하고 9억 원까지는 자, 취득 당시 보세요.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100분의 1을 곱해요. 즉 100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요. 그냥 7억 5천일 때 하나 기억하면 돼요. 7억 5천일 때 보세요. 7억 5천일 때 만약에 7억 5천일 때 취득세 세율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보세요. 7억 5천이다. 그러면 요 억을 빼니까 억을 빼면 7.5. 자, 그래서 7.5 곱하기 3분의 2를 곱하고 7.5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3을 빼고 그러면 요거 하면은 2가 나와요. 자, 2가 나오고 거기다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요? 2%. 자, 취득세 세율은 이렇게 계산하면 취득 가격에다가 3분의 2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을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취득 가격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는데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만약에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예요.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이걸 딱 하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했을 때는 1천분의 30, 즉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에서 3%까지 낮은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 이렇게 낮은 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뭐 반호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거기 교재에 이제 쭉 세율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꺼번에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볼 거니까 일단 화면을 계속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다만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그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요, 그 취득할 때 얘네들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공유물은 원래 지분이 있잖아요, 공유자들.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공유물인 때는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과세 표준할 때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냐면 증축이요. 건축물을 증축이요. 증축 등 이렇게 해서 증축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은, 개축은 원시 취득이 아니죠?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 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요거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을 하면요, 보세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신축했으면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은 원팔 2.8%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건축물을 증축합니다. 자, 건축물을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축이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합니다. 증축하거나 개수로 했어요. 증축이나 개수로 해서, 자, 증축이나 개수해서 면적이 증가합니다. 면적의 증가가예요. 자, 그래서 면적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보세요.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다. 이럴 때는 이 증가된 면적,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이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예요. 아하, 그러면 이거네요. 자,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었고요. 알고 있는지를.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이요. 자, 그래서 이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자, 세율 2.8%를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이것도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해서요, 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니은의 세율, 즉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1에서 3%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어떤 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축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토지를 취득해야 되겠죠? 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요. 자, 토지 취득은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유상취득 일반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런 다음에 주택을 신축합니다.
자, 신축하니까 신축은 원시 축이죠. 원팔 2.8% 세율이 적용돼요. 자,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해 가지고요. 이 취득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이 규정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순서를 바꿔.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해요.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그러면 원팔 2.8%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해요. 나중에 토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서 1에서 3% 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 세율을 자 적용하지 않고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이거였는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해서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바꾸는 이런 그래서 낮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그림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원시 취득이에요, 여러분들. 자, 원시 취득 보세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이면 자,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팔 2.8%고. 근데 공유물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03빵3 03시기 2.3%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든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기 2.3%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토리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여러분들. 자, 요 스토리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왔던 거 어떻게 외운다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03시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외운 것을 한번 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스토리를 일단 외우는 데 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유물 분할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이건 표준세율 적용되고 어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시계 2.3%입니다. 03빵3 03시계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 세율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 일단 보면서 할 거니까 일단 교재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표준세율 한번 봅니다. 의여 표준세율이란 읽어보는 거에 줄 긋지 마시고요. 일단 표준세율이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세율이나 지자체의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즉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87페이지 봅니다. 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중과세율은 가감 적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고 표준세율에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요.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적용할 때 여기 포인트죠. 밑줄이죠. 동그라미 하시던가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바꾸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꿨겠죠.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머리 글자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의 동그라미 농지 1,000분의 23, 즉 2.3%, 3의 동그라미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즉 2.8%죠.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상삼 8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 농지 이외는 상삼 8, 2.8%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밑줄입니다. 쭉 취득할 때 그 지분이 있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적용.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증여는 무상취득이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우리 암기 그 옆에다가 뭐 암기 코드를 써놓으셔도 되는 거고, 우리 암기 어떻게 했어요? 무독립 815, 무독립 815.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이요, 무상취득인데 1,000분의 35, 즉 3.5%에다가 비용이 사업주의 수익은 1,000분의 28, 즉 2.8%인데 우리 암기 어떻게 한다고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무독립 815. 앞에 게 예외적인 거예요. 항상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예요. 동그라미 2번은 똑같은 거예요. 줄 안 그셔도 돼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 세율을 정하는 거고, 그 세율을. 비용이 사업자가 누구냐 쭉 나와 있는데 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뭐 정당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원시 취득, 원자의 동그라미고, 일반적인 원시 취득의 경우는 1,000분의 28, 즉 2.8%인데 8의 동그라미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원팔. 영삼식이었죠? 원팔. 다만 여기 단서를 봅니다.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한 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증축. 그래서 거기 건축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증축 써놓으세요. 자,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쭉 밑줄입니다.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하니까 원팔 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 거기 원시 취득으로 봐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거의 땡냐에서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2.8%. 이렇게 해놓으세요. 2.8%라는 얘기예요. 자, 설명 드렸고요. 자, 농지 범위가 보조단에 나오는데 그냥 참고예요. 참고. 전닭과 순, 목장용지 4개 지목이라는 거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거냐면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일단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팔 2.8%의 원시 취득이니까. 근데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요. 1,000분의 8, 0.8%예요. 참고적으로 세율을 깎아줘요. 일반적으로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 2.8%.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몇 프로? 0.8%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내용이라 참고적으로 보시고, 시험에서는 최근에는 이거를 이 동그라미 2번을 묻지 않기 위해서 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단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4번입니다. 또 밑줄이죠. 합의물, 종이물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영삼식 애들이죠. 예. 양가로 5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고,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지분 이전, 요거 포함해서 1,000분의 23, 즉 2.3%니까 3의 동그라미 03빵3 영삼식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축은 다 영삼식이 2.3%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등기가 어떤 거냐,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저한테 배우지 말고 묻지 말고 공시법에서 배우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유상승계축입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십, 20. 유식이로 소문 짱 났다. 유십, 20이요. 자, 거기 유상승계취득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제목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놔요? 제목 옆에다 유상승계취득 제목 옆에다가 매매, 여기 보세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써놓으세요. 얘를. 그래야지. 물론 유상승계취득이 매매 교환이 유상승계취득인 건 알지만 시험에서 농지를 매매로 주겠다 또는 농지를 교환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써놓으세요. 유상승계취득 옆에다가.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주겠다 그러면 1,000분의 30, 즉 3%고요. 농지 이외의 것은 60, 20, 1,000분의, 자, 요거 40이니까 4%죠. 옛날 취득세 세율 2%에다가 옛날 등록세 세율 우리 암기한 거 2%에다가 취득세율 2% 플러스 4% 이런 구조입니다. 하여튼 4%라는 거.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냐? 4%. 이게 최고 높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무독립 8%로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일반인이 3.5%.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농지를 유상취득했을 때 3%. 이게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유상취득 주택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의 직계점 속 포함해서 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몇 줄이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제가? 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아까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아까 소개드렸잖아요. 일반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취득 당시 가격 6억 원 이하이다. 자, 그러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무조건 2%는 아니고 7억 5천일 때 2%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7억 5천일 때 2% 적어놓고요. 왜냐하면 이거 복잡하잖아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거기다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니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이거 딱 기억하고 9억 초과면 몇 프로요? 3%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그냥 모든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어떤 것만 적용되는 거냐면 모든 주택이 아니라 자 보세요. 모든 주택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에 3%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만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주택이 이렇게 1에서 3%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다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다 8%,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면 12% 이런 식으로 중과세라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주택이 아니라는 거, 그 보조단에다가 요 내용을 좀 적어 놓으세요. 얘네들 이렇게 세율 적용되는 것은 조정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라는 걸 보조단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다가 여러분 별표 씌워 놓으시고요. 이 주택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에 대한 이 세율 1에서 3% 요거 표에다가 별표 씌워 놓고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1% 이런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정한다. 아까 이건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얘네들 공유물인 때는 취득할 때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정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얘기는 안 번하는 건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89페이지에 취득세 세율 정리 나와 있습니다. 요 세율 정리를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요. 요 표는 제가 알려드린 표대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러면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표대로 그래서 나중에 카페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자료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 3, 8 자 그 다음에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농진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무상취득은 농진 아니냐 구별 없고요.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유십 20 농지를 매매 교환으로 취득하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 3% 농지 이외는 4%예요.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같습니다. 매매도 교환도 유상취득이니까 유십 20 세율 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원팔 2.8%. 그 다음에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식으로 표되어 있으면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예. 근데 왜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 아유 이 건축에서 제외한단 말이죠.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여러분들? 증축.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소로 인해서 면적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해.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 공유권 횟수의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하여튼 0, 3 시계들이죠? 2.3%예요.
요 내용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세율 특례를 배워야 되는 거라 이건 전혀 질문하지도 말고 이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설명을 드렸고 거기 89페이지 예제 문제 있잖아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암기한 걸 한번 써먹어 볼게요. 원시 취득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맞죠? 2.8%.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 8에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니까 상삼 맞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상삼 8 맞죠? 2.8%. 그 다음에 매매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자, 매매니까 유상취득이죠? 유십, 20. 그러니까 농지면 유십 1%대 2% 플러스 3%인데 농지 아닌 것은 몇 프로예요? 4%죠. 그러니까 1,000분의 40이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들이죠. 03빵3, 03, 2.3%요. 그래서 1,000분의 즉 23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아직은 암기가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암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실전에서는 헷갈려가지고 못 풀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제가 외운 대로 암기 방법 스토리로 이렇게 외워져 있으면 이게 숙달만 돼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세요. 90페이지 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 맞죠? 상삼 2.3.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나왔네요. 0,3시계들이죠? 2.3.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2.8%. 자, 1,000분의 8. 1,000분의 28.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시 취득 가로 안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단서를 붙였냐면 그냥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매립간 쪽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라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0.8%예요. 즉 1,000분의 8이요. 0.8%. 그러니까 요 경우에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간 쪽으로 인한 농지 취득을 제외한 일반적인 원시 취득은 원팔 2.8% 맞고요. 리1번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상취득이니까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맞잖아요. 1,000분의 28. 그죠?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그래서 다 옳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5번이 정답인데 26회 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에 대한 고마움 속에서 감동의 물결 속에 문제 풀었다. 왜냐? 암기한 대로 축축 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율 특례는 세율이 공부가 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세율에 대한 표준세율, 중과세율 공부가 다 되고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다른 과목에서 공부가 좀 용어 공부가 좀 되고 민법적인 지식이나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율 특례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심화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하지만 나중에 자 하기로 하고요.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중과세율인데 일단 여러분 이 중과세율을 보기 전에 뭘 좀 보냐면 주택 우리가 취득에 대한 거 중과세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100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를 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등등 요거 제목을 오해하면 안 돼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세율이 아니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거라든가 또는 개인이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중과세율입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과 또 개인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택 유상거로 인한 취득의 경우 중과세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실무적으로 실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참고적으로 일단 한번 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12%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다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 내는 1세대 1주택은 아까 1에서 3% 세율, 표준세율 적용되는 거고 낮은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8%예요. 근데 이 8%라는 게 어떤 시험에서는 8% 이렇게 안 나와요. 만약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복잡해가지고 출제자가 지금 출제하지 시험에서는 안 내고 있어요. 그냥 실무 생활에서는 중요한데. 근데 혹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8%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요게 4%거든요. 아까 유시 24% 표준세율. 요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2배, 100분의 200,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참고로 보세요. 그냥 기억할 때는 8%로 기억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이 4%죠.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인데 이게 2%예요. 2%의 2배니까 4%죠. 여기다가 자, 이 표준세율 4%에다가 합하니까 8%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는 8% 이렇게 기억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12%고 자, 3주택부터는 12% 중과세입니다. 근데 이 12%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혹시 나온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즉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2%, 4배니까 8%죠. 거기다가 4% 플러스 하니까 12%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예요. 기억할 때는 그냥 12%로 기억합니다.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은 1에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 세율,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하면 3% 이런 식으로. 근데 3주택부터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이면 12% 이런 식으로 중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다 있을 때 모두 2주택일 때 8%인가요? 아니에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고 외 지역에 비규제 지역에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으로서 8%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그러면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니까 1에서 3%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두 조정상 지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취득한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면 1세대 2주택일 때 1에서 3%, 1세대 3주택이면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8%, 조정상 지역 외지역 1세대 4주택일 때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된다는 거. 법인은 무조건 12%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실생활에서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알아둡니다. 우리 교재가 100페이지에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그래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표 내용 이거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101페이지에 보충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주택 수 판단할 때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1세대가 몇 주택을 갖고 있냐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같은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예? 어떤 1세대가 자 보세요. 어떤 1세대가 분양권 하나가 있는데 주택을 취득해요. 이번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주택 하나가 있는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택 수 계산에만 포함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됐습니다. 복잡한 거 됐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앞으로 다시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 94페이지 있죠? 94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94페이지로. 자, 그래서 94페이지 중과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택 유상으로 있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인데 잠시 쉬었다가 우리 9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